기업들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금 등이 중과되거든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지방으로 내려가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죠. 고향을 따져서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서울로 진입하거나 경기도로 진입하면 중과를 하는 걸로. 모든 세금 곱하기 3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해야 지방이 살 거 아닙니까? 이 지방은 다 소멸된다는데. 남해를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남해를 혹시 모릅니까? 어? 알아요?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가봤죠? 4, 5년?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다녀오십시오. 합격할 거예요, 그러면. 매번 매스컴을 볼 때마다 남해 소멸도시 거의 뭐 상위권에 있습니다. 항상 소멸된다고. 남해를 가보면 소멸될 것 같지 않아요. 돈이 미친 듯이 투입되고 있어요. 갈 때마다 도로가 늘어나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기반 시설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이번에는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해저 터널을 만든다 그러고 주변에 땅값이 미친 듯이 올랐고, 이번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놓을 당시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왜 그 도시가 소멸된다는 건지.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해는 관광으로만 그냥 앞으로 존재하는 그런 도시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산 경남을 몽땅 묶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대한민국의 국토에 대한 개발 계획은 20년 단위로 만들어져요. 20년 단위로. 지금 다시 이제 20년 단위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기존의 개발 계획과 달라진 게 있다면 지역 간 연계성이에요. 종전에는 부산을 이렇게 개발한다, 남해를 이렇게 개발한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과 경남을 묶어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일일 생활권 개념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일일 생활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런 형태로 지금 모든 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성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돈은 계속해서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계속 소멸된다는 얘기는 기준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기준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가 소멸 도시를 측정할 때 뭘 가지고 하죠? 인구수도 중요한데 출생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사람이, 신생아가 아기들이 태어나고 해야 그 도시가 존재하는 건데, 그럼 남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기가 출산하면 뭐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이 녀석을 대학 보내려고 또 서울로 보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대 상경계열은 분교를 거기로 보내버려야죠. 고대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고대에서 상대만 떼서 보내면 되죠. 서울대는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좀 어색하니까 그래 두고, 연대, 의대 독립시켜 저 다른 데로 보내면 되죠. 다 찢어서 지방마다 다 보내면 되죠. 그래서 무조건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죠. 못 올라오게. 갑시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에서는 4가지를 다룬다 그랬죠. 첫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 두 번째,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주택정책은 내년 10월 달에 하는 내용과 100% 똑같습니다. 인강 듣는 분들도 집중해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매 시간마다 입문과정 아니라 그랬습니다. 매 시간마다 할 때마다 내년 10월 달과 범위가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정해 두시면 앞으로 진행할 때 좀 더 편해질 거예요. 갑니다. 주택정책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요. 임대주택정책하고 분양가 정책이에요. 임대주택정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봐요. 뭐라고요? 빨리 익숙해져요, 용어들에.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늘 시험 문제. 자, 그림은 잘 보세요. 수요 곡선 찾으세요. 공급 곡선 찾으세요. 상반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오케이, 균형점이라 그랬습니다. 균형점일 때 가격을 균형 임대료 이렇게 시험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균형 임대료는 어디서 결정한 거라고요? 시장, 그래서 시장 임대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부터 빨리.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요. 시장 임대료, 균형 임대료. 그래서 P0에 Q0만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P0가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비싸다고 보는 겁니까? 정부는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볼까요? P2예요. P2. 그러면 시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임대료를 P0에 결정을 했는데 정부는 P0가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가 바라볼 때는 P2가 적당하답니다. 그러면 정부의 목적은 뭘까요? P0를 P2로 낮추는 거죠. 방법을 제시해봐요. 응? 공급량을 확 늘려버린다. P2가 될 때까지 어디에다가 공중에다가 자, 공급을 늘린다. 오케이. 공급을 늘린다.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자, 또 다른 방법 제시해봐요. 응? 최근에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5%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얼마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P2. 자, 집주인입니다. 지금 임차인에게 P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P2를 받으랍니다. 그렇게 받을 겁니까? 안 한다고요? 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정부와 맞서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발 정부하고 맞짱 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두 번째,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에 순응해야 돼요. 정부하고 맞서려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시장 원리하고는 안 맞죠.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P0인 임대료 수준을 정부가 P2로 규제했을 때 효과를 확실히 봤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요. 그 시절에. 막둥이는 안 태어나서 그죠? 그분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명절이 되면 TV에 자주 나왔던 게 목욕비 인상하지 마세요. 이발요금 인상하지 마세요라는 뉴스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게 매번 나왔을까요? 그 시절에는 명절이 되면 누구나 다 목욕탕 가서 동창회 반창회를 하고 이발을 해서 아주 몸을 경건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무렵에 목욕탕 주인이 목욕비를 인상했다. 그는 다음날 삼성교육대입니다. 그 시절은 목숨을 걸어야 되었던 시절이라 정부가 강제로 P2를 받아라 하는 순간 P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군사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비정상적인 시장이니까요. 제외합시다. 대한민국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현 정부에서 마찬가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P2를 받아라고 한들 시장에서 그렇게 받냐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정부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본다고요? P2?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차이 나는 금액을 잘 봐요. 차이 나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항상 문제가 나왔는데 읽어보고 좋은 말이면 맞아 그냥. 우리나라는 실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주택 바우처 쿠폰.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현금을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당장 슈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쿠폰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지급한 쿠폰을 임대인에게 주고 차이 나는 금액만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그 쿠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주민자치센터 가는 거죠. 현금으로 맞바꾸는 거죠. 그렇게. 자, 세 번째가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가장 합리적입니다. 단점 제시해 보세요. 응? 단점. 건설할 데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당장 했던 얘기가 목동 공공임대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가서 삽 한 번 떠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반발을 하지 않던가요. 지금 서울주택공사 사장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후보로는 나와 있죠.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은 강남에다가 아파트 공급하겠고 평당 1,000만 원을 공급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정부가 일정한 토지 공공택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 소유 토지에다가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공급하겠다면 단 건물만 팔고 땅은 서울시가 계속 가지고 있겠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든가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거.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분명히 또 소송까지 갈 것이고 그게 단기간에 해결될 거냐는 겁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량을 증가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항상 위정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문제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당장 효과는 볼 수 있는 거니까 받지 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이거 물어봐요.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 물어봐요. 단기와 장기의 공급량 물어봐요. 효과가 어떠냐고 물어봐요.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단기와 장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메모하고 싶어서 미치겠죠. 이제 메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교재 76페이지 갑니다. 76페이지 아래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3주 만에 처음 메모할 게 나왔습니다. 적으세요. 단기, 장기. 단기는 뭘까요? 시간이 짧다고 한다면 분명 좋아요. 그럼 시간이 짧다. 그럼 시간이 길다. 그럼 기준은 얼마일까요? 기준은 1시간입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웃기지 않을까요? 경제학에서는 단기와 장기는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럼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생산량입니다. 생산 요소. 그럼 단기란 생산 요소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장기는 생산 요소가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단기는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장기가 되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양이라고 충분해진다는 뜻입니다. 표현을 바꿔볼게요. 단기에는 생산을 하는 게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 장기가 되면 생산이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Y축의 가격을 잡고 X축의 양을 잡을게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했으니까 S0와 S1을 보세요. S0 곡선과 S1 곡선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장기 곡선일까요? S1, 그죠?
동일한 가격 P0를 기준으로 하면 S0에서는 Q0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S1은 생산량이 더 많다, 그죠? 그렇다면 S1이 장기예요. 그럼 장기라는 말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오케이, 기울기가 완만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 15회 때까지 여기와 관련된 2번 문제가 나와요. 그거로 놓은 적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저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한 것이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프는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볼 줄은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볼 줄 아는지와 관련된 시험 문제도 그동안 총 3번 나옵니다. 단 16회 이후로는 놓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개의치 마시고요. 단지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요게 다 동의어라는 거. 똑같은 말이야. 장기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아, 이 똑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자, 이거 하나만 더요.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시험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시험 기준으로 우리는 단기와 장기를 어떻게 볼 거냐? 단기와 장기의 정확한 경제학적인 개념은 이게 정확한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일단 먼저 설명한 겁니다. 정확하게. 경제학적으로 단기와 장기는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저렇게 기억해가지고는 답 찾는데 불편해서 안 돼요. 다 틀려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단기는 무조건 공급이 불변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단기는 무조건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기는 변한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론은 2가지. 이 표현 하나. 요 3가지는 동의어입니다라는 것을 앞으로 다양하게 써먹어야 됩니다. 좀 시험 문제가 좀 불편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분명히 단기, 장기라고 제시를 해놓고 지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기울기라든지 탄력도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분명히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지문들을 보면 기울기다, 뭐 단기다, 장기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3개 단어가 동의어이다라는 것,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단기는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변. 장기는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변한다. 오케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앞에 원칙은 결과적으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앞에 원칙은 한 번 정도 또는 필요하다면 2번 정도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쟤는 이제 기억할 필요 없어요. 15회 이후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개론의 시험 문제가 15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느냐면 15회 때까지는 이거는 경제학 문제예요. 경제학인데 우리 시험에 냅다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16회부터는 지나치게 경제학으로 치우치는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경제학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100% 부동산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 경제학 시험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무조건 부동산과 접목되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민법이에요. 공법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공법이에요. 완전 부동산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가끔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라고 뭐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게 해본들 그게 한 문제겠습니까? 2문제겠습니까? 그런 건 별 신경 쓸 거. 철저하게 부동산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머리가 맑아져야 됩니다. 표 하나를 머릿속에 입력할 겁니다. 머리가 맑아진다. 맑아지고 있다. 맑아졌을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은 3가지. 순서는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순서를 정했으니까.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임대 시작. 임대료 규제. 자, 제 딱 기억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이걸 물어봐요.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와 공급량. 효과는 단기에 있느냐, 장기에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이 표를 기억해서 이 표로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답 찾는 시간은 아주 간단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찍으면 안 돼.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찍어 지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찍어야지. 자, 갑니다. 자, 효과 찾아요. 효과. 단기, 장기, 단기, 단기, 장기, 단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요거는 딱 머릿속에 세팅을 시켜 놓자고요. 단기, 장기, 단기는 기억하는데 어떤 녀석이 단기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팅을 딱 시켜요. 먼저.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임대, 물어보는 것은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와 공급량이다. 자, 효과부터 시작. 자, 템포 같이 가요. 시작. 자, 그 다음에 단기 공급량을 찾아요. 단기 공급량. 방금 정리했었죠. 단기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불변해. 단기 공급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단기 임대료로 갈까요? 단기 임대료 찾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의 효과를 봅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봐요. 효과가 바로 금방 단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 다시 효과가 있다라는 말은 요 세 개의 정책의 목적이 뭐죠? 임대료를 낮추겠다. 오케이. 그러면 효과가 단기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단기의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말이죠. 얘는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장기에 있대요. 그럼 장기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은 단기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락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전과 똑같거나 아니면 상승했다는 거예요. 상승합니다. 얘는 그대로 하락, 상승, 하락. 시작. 결론 효과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효과 가지고 쭉 연결해서 같이 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장기 공급량을 보세요. 장기 공급량은 단기 임대료가 결정해요. 자, 여러분들이 공급자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공급자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건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집을 팔려고 하는 자가 돼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자 입장이 되는 거라고요. 자,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해요. 집을 팔까 말까 고민인데 임대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집을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집을 안 팔아야죠. 그럼 시장의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감소.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여기는 똑같이 오케이. 증가. 여기는. 그럼 세 개를 묶어 보세요. 효과, 단기 임대료, 장기 공급량.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단기 임대료보다는 장기 공급량을 잘 물어봅니다. 얘를 물어보더라도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얘로 끝나세요. 결론이 똑같으니까. 꼭 하락이다, 감소다 이런 표현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둘은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는 양이니까 감소가 맞아라고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출제자들은 경제학에서는 그딴 거 구분 못 하더라고요. 하락한다고 했다가 감소한다고 했다가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다 동의어처럼 쓰시면 돼요. 자, 장기 공급량 봐요. 장기 임대료. 자, 장기 임대료는 무조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장기는 무조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고요. 근데 임대료 규제만 암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시장 때문에 불법 거래요. 암시장 때문에 상승해 버립니다. 집주인입니다. 강양구 집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차인들입니다. 임대차 기간 2년 끝났습니다. 갱신 청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양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갈 거랍니다. 들어가서 살 거래요. 그럼 갱신 청구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고2입니다. 이제 그 학교 1년을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절실한 사항이에요. 절실하죠? 자, 여러분들이 절실하다는 말은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오케이. 방금 비탄력이라고 했던 분들은 이제 센스 있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성 개념 서서 이제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양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까요? 임대료 5%더 준다고 제시할까요? 안 될걸요. 어? 지금 임대료 수준보다 더 높게 준다고 제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거절했습니다. 노. 들어가서 살 겁니다. 우리 그 표정이 생뚱맞게 그냥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확 다른 데 이사 갈 거야? 이렇게 할 겁니까? 자, 그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자, 밑에 놓는 거는 잠시 후에 볼게요. 일단 이거는 하지 말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요거 가지고 답 찾지 못합니다. 왜?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은 이 내용에서 90%, 보조금의 종류에서 10%, 공공임대는 여기서 100%. 그러니까 이 표를 근거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찍어 놓을까요? 찍으면 놓으세요. 우리 서로 다 압니다. 찍지만 안 본다는 거. 아는데 찍어 놓으면 마음 한켠이 편안해요. 핸드폰 안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찍어 놓고 간간히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제 저 표를 빨리 세팅하는 거.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임대, 효과,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와 공급량. 자, 그렇게 표를 먼저 딱 세팅해 놓고 효과, 단기, 장기, 단기. 그러면 머릿속에서 똑같은 것을 딱 연결해 봐요. 효과하고 단기 임대료하고 장기 공급량 같다. 자, 단기 임대료와 장기 공급량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아니, 임대료가 떨어졌어. 아니, 그럼 공급 안 하겠죠, 당연히. 임대료가 올랐어. 그럼 좋지 않습니까? 지금 수익이 많아졌는데. 그럼 당연히 공급량 늘려야죠. 자, 지금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럼 임대사업 계속 할 겁니까? 임대사업 그만둘 겁니까? 임대사업 계속 늘려가야죠. 임대료 하락했대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집 팔아버리고 임대시장에 빠져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세 개는 똑같은 것.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두 개. 첫 번째, 단기 공급은 무조건 불변 일정. 앞서 했던 것처럼. 장기 임대료는 무조건 회복,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단 임대료 규제만 암시장 때문에 상승한다. 이 표에서 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제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얘만 다른 것이고, 얘만 임대료 규제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경제 법칙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정부는 임대료 낮추겠다고요. 근데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래요. 아주 좋은 중개사예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공공임대가 많은 그 지역에 사무실 오픈해요? 잘 될 거예요. 이거 착한 우리 수험생들. 그러니까 아니 사회학적으로 분명히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아져야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주택이죠. 우리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물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개사무실에 놓는 건 다 불법 거래인 거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낍니까? 가운데. LH죠.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LH에 주고 놓는 거고. 이렇게. 공공임대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국가가 싱가포르요.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로 간 나라죠, 싱가포르. 그런데 마스크를 써야 되는 곳에서 안 쓰면 바로 뭐 한다 그러던가요? 바로 구류시켜 버린다 그러죠. 예. 그리고 벌금이 뭐 얼마던가요? 예? 엄청나다. 1,000만 원인가요? 300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원래 그 나라는 공권력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에 익숙해지는 국민들이니까 별로 저항을 안 하죠.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뭐 하면 확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국가대 바로 달라들지 않던가요? 근데 그 나라는 별로 국가대 저항을 안 하죠. 자, 싱가포르는 어느 날 토지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자가 들어서면서 토지를 몽땅 다 몰수를 합니다. 전부 다 국유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일단 공공임대 가장 보편적인 형태예요. 물론 지금은 민간 주택은 우리 강남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양분화되어 있는데, 그러나 공공임대가 그 나라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뭔가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오늘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30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5천만 원 했고요.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30평짜리 아파트 공공임대에 살려면 1억 있으면 됩니다. 이민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줍니다. 별로 그 나라는 이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받아주니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민 보낼 때는 재산을 몰수하고 보내야 되는데. 자, 그래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다 소득 창출해서 다 이민 가버리면 우리만 손해인데. 자, 그래 공공임대가 워낙 많아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나도 뭐 사유재산 인정하긴 합니다만. 자, 잘 보세요. 자, 세 가지 정책 중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지 않는 정책은 없다. 모두 다 실시하고 있다. 모두 다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세요. 뭘 물어보는지. 이걸 물어본다. 이걸 물어보고. 자, 한 번 더요. 먼저 틀을 땅머리 속에 그려놓으세요. 우리끼리 정한 순서입니다만 순서 기억해야 돼요. 자, 효과 갑니다. 시작. 단기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일정 불변. 단기 임대료 갑니다. 시작. 하락, 상승, 하락. 단기 임대료가 장기 공급량을 결정해 주는 거죠. 장기 공급 갑니다. 시작. 똑같이 그냥 감소할 필요 없어. 하락, 시작. 하락, 상승, 하락. 장기 임대료. 무조건 회복. 무조건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다. 올라갔다면 내려가고 내려갔다면 올라가는 것이고 다 자기 자리로 회복. 단 임대료 규제만 밑에 내용들은 잠시 후에. 예전이라 해봤자 2년 전에는 5월 달부터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요. 이미 나름대로 답을 찾는데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표가 나와도 표를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표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 시험장 갔을 때 유리합니다. 자, 이제 임대료 규제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임대료 찾으세요. 임대료는 P0다, 그죠? 정부는 P2가 적당하다고 본다고요. 임대료가 P2가 적당하다. 이 결과 임대인의 수입은 임대인의 수입 감소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임대업자라고 생각하세요. 임대 수입이 감소하면 임차인이 하자가 발생했다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 쌩까 버린다? 추가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질적인 수준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것이다. 그죠? 임대사업 계속 할 겁니까? 그만둘 생각입니까? 임대사업 그만둬야죠. 임대사업을 그만두니까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림을 잘 봐요. 종전의 공급량이 얼마였죠? Q0. 근데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Q1이죠. 그림을 잘 봐요. 공급량이 부족해지죠.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동그라미 5번을 봐요. 5번을 봐요. 그림만 같이 봐요.
자, 암시장을 먼저 볼게요. 자, 공급량을 줄였죠. 공급량을 줄이면 일단 보지 마세요. 공급량을 줄이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해 버리겠죠.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정부가 규제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임차인은 얼마를 받을까요? P2. 맞나요? 기존에 살고, 자, 정부가 개입하기 전입니다. 개입하기 전에 임대료 얼마죠? P0죠. 자,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P0에 지금 임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P2로 규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만 부담하면 돼요? P2. 혜택을 받다 못 받다? 혜택을 받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인들이 공급량을 줄여버린다고요. 암암리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해버립니다. 그러면 신규 임차인을 봐요. 기존 임차인은 P2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은 얼마를 부담할까요? P1을 부담해야 돼요. 정부는 얼마를 받아라 그랬죠? 정부는 P2를 받아라고 했죠? 암암리에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걸 암시장이라고 해요. 그 결론은 임대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해 버렸죠. 그래서 이 표 보세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암시장 때문에 그래요. 자, 공급량이 감소했습니다. 요 내용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계속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임대료 얼마를 부담하면 되는 겁니까? P2. 이사를 가면 P1. 이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런데 이번에 직장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사 간다 안 간다? 동선이 길어졌죠. 동선이 길어졌으니까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고, 그럼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짜증이 발생하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림 계속 봐요. 정부 얼마에 받으라고 했습니까? P2. 임차인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니까 유리하죠. 종전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대요. 근데 임대인들은 불리하니까 공급량을 줄인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주택, 다른 주택. 동일한 주택인데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은 다르죠. 그걸 이중가격이라고 해요. 암시장이 나타납니다. 등등등. 이런 게 시험 문제. 전형적인 스타일. 임대료를 규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것 찾아내는 식입니다. 암기하시겠습니까? 하지 말자고요.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은 서로 다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봐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봐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의 공통점만 기억하세요. 맞나요?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결론 뭐라고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부정적 효과와 관련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초과 수요, 이중 가격은 잠시 후에. 일단 여러분들은 초고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라.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보고 그냥 지문을 읽어서 요거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럼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야. 그러면 X고.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했습니까? 낮게 규제했습니까? 낮게. 잘 봐요. 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걸로 끝낼 거라고요. 자, 조건 읽어봐요. 시작. 높으면 임대인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유리하면 임대 수입은 증가하죠. 추가 투자하겠죠. 실적 수준 좋아지겠죠. 공급량 감소할 필요 없죠. 초과 수요 발생하지 않겠죠. 자, 결론이 뭐냐? 아무런 변화 없다고 답해요. 다시 시작. 제목은 어디 날려버리고 결론만 기억합니까? 시작.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높으면, 근데 이제 유치하게 출제자가 시장 임대료가 더 높다 이렇게는 유치하게 잘 안 하니까 결론은 높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낮으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부정적 변화예요. 부정적 변화. 추가로 두 가지만 더 기억할 겁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가로 속에 있는 거 일단 스톱, 신경 쓰지 말고요. 두 번째, 이중 가격이 나타나요. 가로 속에 있는 거는 지금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잘 기억해요. 임대료 규제 정책을 보세요. 임대료 규제 정책.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여기서는 시험에서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물어봐요. 자, 마무리합니다. 자, 밝은 표정, 똑똑한 표정, 인강으로 하시는 똑똑한 표정.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임대주택 정책이죠.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그 중에 임대료 규제는 100% 이게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 시작.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변화 없고, 낮으면 부정적 변화. 그 부정적 변화가 어떤 겁니까? 암기하지 말라고요. 그럼 언제 X인지 말해봐요. 언제 X인지.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자, 생각해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경제적 입장에서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를 해야만 시장이 좋아지는 거라고요. 경제는 그게 좋은 거예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자, 그러면 저소득층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요자가 되기 어렵죠. 그럼 정부가 보조를 했어요. 그럼 이 시장의 수요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의 상당한 국가들이 보조금을 많이 줬더니 국가 경제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비판할 때 그리스 얘기를 해요. 그리스가 디폴트 난 것을 가지고 야, 그렇게 보조하다가 우리나라 망하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조를 한 결과 국가는 더욱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받은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소비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럼 소비를 하면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럼 국가는 세금으로 그만큼 또 많이 가져가겠죠. 예. 보조금 준 게 고스란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돌아서도 또다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고요. 그럼 사회적 약자분들이 그로 인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죠. 삶을 포기하는 것도 문제고요.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가 보조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는 더 좋아졌다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스는 좀 독특한 경우고요. 그리스가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디폴트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민족성이 참 멋집니다. 국가가 디폴트를 했다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국민연금 더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국민연금 받을 돈. 아니, 국민연금이 아니고 연금을 더 달래요. 그 나라는 연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고 돌려받는 거고 그 나라는 유럽들은 연금을 안 내요. 더 돌려달래서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300만 원. 통과됐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디폴트가 된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연금 더 올려달라고 했고 좋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해서 했더니 예, 통과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300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대화할 때 반응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민족세요. 물론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은 기본이 40%입니다. 40에서 45%예요. 빈부격차 어때요? 우리처럼 만나서 막둥아 너가 사는 아파트 브랜드머니 이딴 얘기 안 해요. 그 나라는요. 자기 소득의 45%는 세금으로 다 가져가요. 정부가. 대신 노후를 책임져요.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연금 내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나이만 되면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연금을 일정한 금액. 좋은 거죠. 또 이민 갈 생각하죠. 이민 가면 안 돼요. 좋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주겠다는데 그것이 뭐 어떤 명목으로 주든 말입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 안 죽습니다. 우리 재정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본 결과 유럽에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를 준다고 할 때 어떤 연령계층이 제일 반대가 심하다 그러던가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까요? 전쟁을 경험했거든요. 예. 힘들었던 나라를 봤거든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존립해야 된다는 거 느끼고 있거든요. 20대들은 왜 찬성할까요? 그딴 게 뭐 필요해? 일단 돈을 받아서 내가 이번에 핸드폰 하나 바꿔야 되는데. 소비는 미덕일까요? 악덕일까요? 그렇죠. 미덕이죠. 동의하는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박지원, 박재가 같으신 분요. 그분들도 소비가 미덕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가 악덕인 국가는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소비가 악덕이었던 시절은 한 60년대, 70년대요. 국가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저축하면 그 돈으로 중부가 투자하고 했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혹시 학교에서 뭐 저축하라고 안 하던가요? 그랬던가요? 나이가 많다는 뜻이네. 뭘 더 자랑스럽게 했어요. 막동 옛날에는 그랬대 이모들. 이모다 놀지 마. 많이 느끼. 예전에 학교에서 강제로 저축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축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야단을 치죠. 웃긴 학교죠. 얼마나 국가가 못 살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은 그딴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소비라 그러지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잘 살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는 조금 더 가볍게 찍으시려고요? 예. 사진 찍는데 동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심정적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실제 여러분도 안 보지 않습니까? 실제 필요하면 인터넷 틀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편안한데. 그냥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합시다. 자, 봅시다. 높으면 임대료 규제 정책에 한정해서 얘가 출제되는 빈도는 30%, 얘가 70%. 낮으면 오케이. 부정적 변화 하나. 또 초과 수요 하나만 더요. 이중 가격 오케이. 이거 뭐 이중 가격 뒤에 적어놓은 건 어떤 거냐면 이중 가격은 임대료 규제 정책에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초과 수요인데 가로 안에는 동의어입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늘 공부했는데 시험 치료는 이렇게 나와요. 글자가 달라. 아니라고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시험 치료 갈 때 둘은 동의어야라고 기억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이거 무슨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답 찾아보세요. 오히려 이 문제의 정답은 얘만 알 수 있으면 찾는 거죠. 장기,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같은 걸로 봤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서 단기는 비탄력이라고 해야죠. 장기는 탄력적. 우리 이게 답이 되고, 자, 나머지 하나씩 봅시다. 1번 첫 번째 키. 높다. 높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낮다. 낮은 부정이죠. 단기 장기 신경 쓰지 말고요. 질이 낮아졌다. 부정적인 거죠. 그건 맞는 말이겠죠. 동그라미 4번 낮다. 낮으니까 음성적 거래가 발생한다. 어쨌든 부정적이죠. 예. 동그라미 5번 낮다. 낮으면 이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단기와 장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많이 발생해요. 아직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요. 이런 식 형태로 출제됩니다.
1회 때부터 32회, 우리는 33회죠. 몇 회인지 잘 모릅니까? 33회.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시험 보면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 한 문제로 놓은 건 딱 이게 전부밖에 없습니다. 한 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한 문제 속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던 그 문제를 보여드린 거예요.